공급받지 못해 중단됐던 현대차 중국 현지 공장 4곳이 오늘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손실 규모는 약 60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권의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국이 중재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 펀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캐피털사의 텃밭이었던 할부금융시장에 카드사들이 본격 뛰어들면서 올해 카드사의 할부금융 자산이 4조 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지난주부터 부품 공급 차질로 멈춰섰던 현대차 중국 현지 공장 4곳이 오늘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품 공급을 거부했던 협력사가 부품 공급을 다시 시작하면서 4개 공장이 모두 순차적으로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차 중국 공장이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지난주 생산이 멈췄던 베이징 123 공장과 창저우의 4공장. 4곳의 총 연간 생산량은 135만 대에 달합니다. 지난주 공장이 갑작스레 가동을 멈춘 것은 부품업체가 납품을 거부한 탓입니다. 플라스틱 연료 탱크를 공급하는 한 협력업체가 약 189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사드 여파 등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현대차가 부품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한 겁니다. 차는 약 2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부품마다만 공급이 안 돼도 차량 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부랴부랴 해결에 나섰고 일단 해당 협력사는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부품이 공급되면서 차량 생산은 가능해졌지만 대금 지급 협상은 아직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는 하루 2,000대, 손실 규모는 약 6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부품업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언제든 다시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다른 협력업체들이 제품 공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중국 판매량은 30만 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나 줄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국 판매량 감소, 부품 대금 지연, 부품 공급 중단, 생산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겁니다. 판매량 감소에 이어 생산 중단 사태까지 악재가 끊이질 않는 현대차의 고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권 노사가 성과연봉제로 중단된 산별교섭 재개를 노력하고 있는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폐지됐음에도 노사관계가 회복되긴커녕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질 조짐마저 보입니다. 전 정부가 한 일로 치부한 탓인지 당국은 나 몰라라 하며 중재에 나설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오후 6시 반경 은행장들과의 만찬이 예정된 은행회관에 방문했습니다. 만찬 전 오후 5시부터 열린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는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재개 요구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금융권 산별교섭은 어떻게 전혀.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금융권 노사 갈등이 스스로 해결되길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장들로 구성된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 간 산별교섭은 지난 정부 때 성과연봉제 강행 과정에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당시에는 당국이 나서 노조와의 합의보다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종용했고 압박감을 느낀 은행장들이 사용자협의회를 떠났던 겁니다. 금융노조는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지했고 최근 법원도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은 만큼
즉시 산별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과 연봉제가 사라졌지만 갈등의 핵심은 여전히 임금체계입니다.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산별교섭 재개의 선행 조건으로 내건 사용자 측은 호봉제 유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요구할 게 있으면 일단 산별교섭 재개 후 얘기하자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고용안정태스크포스 등 노조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방치했다가는 새 정부의 금융권 임금체계 개선 작업도 전 정부의 성과 연봉제보다 모양새가 좋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사회책임 펀드를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이자산운용과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 이어 하나자산운용도 내일 사회책임 투자 ETF 상품을 상장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사회책임 투자가 국내에 정착하기엔 시기상조란 의견도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한화자산운용은 내일 사회책임 투자 상품인 아리랑 ESG 우수기업 ETF를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YGFN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시한 ESG 등급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종목을 선정한 다음 그 종목들 중 기업 가치와 수익률, 재무 건전성, 저변동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종목만을 골라 구성한 ETF입니다. ESG란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딴 용어로서 기업의 건전성과 사회 공헌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지난 5월에는 하이자산운용이 하이사회책임 투자를 출시했고 이달 17일에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삼성 착한 책임 투자 펀드를 선보였습니다. 삼성자산운용도 MSCI와 상품 개발을 위해 논의 중이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ESG 상품 출시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사회책임 투자, 이른바 SRI 펀드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건전한 기업을 살리면서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형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에 사회책임 투자가 자리 잡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펀드 상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회책임 펀드를 택해 장기적 수익을 목표로 할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사회책임 투자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인식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SRI 펀드를 출시하는 것은 정부 기조에 따른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직 높지 않은 수익률도 SRI 펀드 정착에 걸림돌이 됩니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16%가 넘지만 집계 가능한 16개 사회책임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1.55%에 불과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 알아보시는 분들 캐피털사보다 카드사가 더 저렴하다는 사실 눈치채셨는지요? 최근 카드사가 자동차를 위주로 할부 금융에 본격 뛰어들면서 캐피털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할부금융 라이선스를 취득한 카드사들이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기존 할부금융 시장의 우위를 점하던 캐피탈사보다 조달 비용이 낮은 강점을 활용해 할부 대출 금리를 낮춘 데다 일부 차량에만 금리 혜택을 주는 캐피탈사와 달리 수입차 등 모든 차종에 금리 혜택을 적용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카드사별로 금리가 다르지만 차종과 선수금, 할부 기간 등에 따라 연 1.9에서 6.3% 수준이며 선수금을 많이 낼수록 할부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 결제 금액의 일부를 캐시백해주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자체 할부 상품을 취급 중인 신한삼성, KB국민, 우리, 롯데 등 5개 카드사의 할부 금융자산은 2014년 1조 8,287억 원에서 2016년 3조 6,106억 원으로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할부 금융 취급액이 2조 원을 넘어 연말까지 4조 원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할부 금융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캐피탈사들의 성장세는 둔화됐습니다. 현대와 KB, 롯데, 아주, JB우리, 하나 등 상위 6개 캐피탈사의 자산 총액은 2014년 10조 2,463억 원에서 지난해 13조 8,793억 원으로 35.46%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에 캐피탈사들은 중고차, 리스, 렌탈 등으로 영업을 다각화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근 어린이용 콘텐츠 서비스 경쟁이 치열합니다.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의 눈길을 잡기 위한 업계 노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노란 버튼을 누르자 아이들 전용 TV로 화면이 바뀝니다. 신나게 율동을 따라하면서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일본어를 배웁니다. 아이들의 특화된 콘텐츠가 다양하게 들어있는 유튜브 퀴즈가 TV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이들이 영어 학원 가기 싫어하고 지루해하는데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니까 훨씬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올바른 TV 시청을 위해 다양한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횟수를 정해놓으면 곰돌이가 등장해 이번 편까지만 보자고 아이에게 얘기하고 아이들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블루라이트도 차단했습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퀴즈 콘텐츠 플랫폼을 새 단장하고 KT와 CJ 헬로비전 등도 퀴즈 전용 콘텐츠 서비스들을 쏟아내는 등 IT 업계에서는 퀴즈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이들을 위한 전용 콘텐츠들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유튜브 퀴즈에서 제공되는 교육 콘텐츠는 매일 5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엄청난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 절반 정도가 맞벌이 가구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의 환경에서 저희가 조금이나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자 이 퀴즈 콘텐츠 열풍이 불면서 아이들의 동영상 콘텐츠 놀이터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다음 달이면 10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임대주택이 이번 정부 들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만 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에선 임대주택을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는 등 혐오 시설로 인식하거나 임대주택에 사는 자녀들을 비하하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임대주택을 대하는 인식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는 얼마나 공급이 됐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예정입니까? 네, 자, 공공임대주택이 다음 달이면 100만 가구를 넘어설 예정이고 앞으로 5년간 85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1971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최초로 영구임대 방식으로 공급이 됐는데요. 46년 동안 100만 가구가 서민들에게 공급됐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연 17만 가구, 앞으로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속도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앞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컸는데요. 요즘에도 그렇습니까? 네, 이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은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SH공사는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임대아파트 벽면에 이 SH란 로고를 빼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피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오는 10월 입주가 시작되는 이 단지는 장기전세 998가구, 국민임대 1202가구 등 총 2200가구 규모로 이루어졌는데요.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자녀들이 못 사는 집애들로 인식돼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단지명을 수정해 임대주택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 같은 배경엔 LH가 공급한 휴먼시아 브랜드도 한몫했습니다. 휴먼시아는 LH가 공급한 임대아파트 브랜드인데요. 이곳에 사는 일부 초등학생들이 휴거, 그러니까 휴먼시아 거지로 불리는 등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LH는 최근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이 휴먼시아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작년엔 전 정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 행복주택도 이 사업지 인근 입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고양 장항 행복주택 5,500가구 건설 계획이 나오자 일부 일산 시민들은 이 교통난과 주택 과잉 공급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에선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인근 집값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인 만큼 이런 차별적인 행동이 좀 없어져야 할 텐데요. 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면 일단 주변 단지 간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복지, 여가, 문화시설 등을 충분히 지어서 인근 단지와 공유하는 방법인데요. 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거나 문화강좌를 개설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임대단지 주민과 또 주변의 민간 아파트 주민이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거나 또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모임을 만들어 화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노인이 많은 지역이나 미취학 아동이 많은 곳,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 등은 이 돌봄 서비스가 충분히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공간을 임대단지에 마련해 공동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또 일일 장터, 야외 공연 등을 주기적으로 열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임대주택의 저가 이미지, 또 더럽더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아파트 시공 시 품질 향상도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 더해 질적 향상도 이뤄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차갑게 보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이들을 포용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네, 임대주택 인식 전환 필요성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SPC그룹이 2020년까지 미국의 파리바게트 매장 수를 현재 5배 수준인 300개로 확대합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어제 한국을 방문 중인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아미베라 미국 하원 의원을 만나 파리바게트의 미국 진출 현황 및 투자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회장은 2020년까지 미국 내 파리바게트 매장을 300여 개까지 늘리고 고용 창출 인원을 1만여 명까지 확대해 한국과 미국의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SPC그룹은 2002년 캘리포니아주의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2005년 LA에 파리바게트 1호점을 열면서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현재는 현지에 57개 파리바게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미국에서 연간 매출 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수입산 맥주 회사들이 막바지 여름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루프탑에서 재즈 공연과 디제잉 공연 등을 열면서 맥주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제품 판매보다는 소비자들과 공감하고 브랜드에 대한 즐거운 기억을 남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시카고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구스 아일랜드는 맥주와 바비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한여름밤의 꿈 루프탑 스테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5일에서 26일 서울 역삼동 구스 아일랜드 브루하우스 루프탑 라운지에서 약 100여 명의 고객이 참여했습니다. 보드카 브랜드 KGB는 강남클럽 메이드에서 KGB 글로우 레몬 파티 내비게이트 더 나이트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내 출시 18주년을 맞아 한정판 KGB 글로우 레몬을 선보이면서 디제잉 공연 등을 펼쳤습니다. 멕시코 맥주 브랜드 코로나는 지난 19일에서 27일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서핑 강습과 함께 음악 공연을 펼치는 코로나 선셋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고위험 직종의 보험가입 차별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 이른바 고위험 직종 종사자들의 보험가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위험 직종의 보험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나 보험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해왔습니다. 보통 소방관과 경찰, 군인, 환경미화원, 우편물 집배원 등을 위험 직군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등 일반 직군에 비해 차별적인 조건을 두어 보험을 받아주고 스턴트맨과 고개사, 카레이서 등 고위험 직군은 아예 보험 가입을 제한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방안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합니다.
올해 국내 증시 강세와 사모펀드 인기에 힘입어 국내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자산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은 1,039조 원으로 작년 말보다 9.3% 증가했습니다. 사모 주식펀드를 제외한 펀드 순자산이 523조 원으로 작년 말보다 13.2% 늘었고 같은 기간 투자 일임자산은 516조 원으로 5.7% 증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증가에는 사모펀드의 증가세가 많이 기여해왔다면서 올해는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서 1인 펀드의 순자산도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투자 1인 자산에서 주식의 평가액은 지난 25일 기준 115조 원으로 작년 말보다 17조 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026.46에서 2378.51로 17.4% 오른 것과 궤를 같이 한 겁니다. 허남관 신영자산운용사장은 국내 상장된 우량기업의 배당금 60%를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운용자산의 규모 증가보다는 주식 투자 비중의 확대 등 질적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 6곳이 하반기 총 1,100여 명 규모의 대졸 신입 공채를 진행합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블라인드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LG이노텍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통신장치 2세대 V2X 풀 모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번 2세대 모듈은 1세대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크기가 소형화됐습니다. 박상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오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계약과 관련해 수정안을 채권단에 보냈습니다. 기존 산업은행이 제시한 계약 내용은 상표권 사용료율을 매출액의 0.5%, 사용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의 계약서 초안에 대한 우리의 안을 보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양측이 의견이 엇갈리면 상표권 사용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롯데마트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가게 물가 안정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 서해안 활꽃게는 980원, 제주 은갈치는 5,500원 등 3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자체 쿠폰 앱인 M쿠폰을 이용하면 5%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8도, 대구는 29도로 예상되고요. 맑은 날씨 속에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밤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에 속초 17도, 강릉 18도,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19도,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